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저는 처음 보는 남자에게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2024년 11월의 차가운 비. 서울 외곽대학병원 장례식장은 향 냄새와 국화꽃 향기로 숨이 막혔습니다. 54살 상주 완장을 찬 저는 아버지의 장녀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떠난 뒤로는 사실상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유일한 자식이었죠. 아버지는 평생 침묵으로 일관한 분이셨습니다. 은퇴한 공무원.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 묵묵히 등록금을 대고 생활비를 보태는 것이 그분의 사랑 표현이었죠. 빈소에 앉아서도 눈물보다는 막막함이 더 컸습니다. 언니, 괜찮아? 남동생의 걱정스런 눈빛.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아닌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의 50대 중반 남자. 빈소 구석에서 재단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상주에게 인사도 누구와의 대화도 없었죠. 마치 이곳에 있으면서도 없는 유령 같았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작은아버지의 물음. 아버지 회사 동료 아닌가? 고모의 추측. 아무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밤 10시 조문객이 뜸해진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형광등 아래 그의 얼굴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핥히는 것 같았죠. 실례합니다만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김수진 씨 맞으신가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오래 준비한 듯한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당신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순간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낯선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정확히는 제 어머니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 오래된 일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어쩌면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사진을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했고 무엇보다 그 아기가 내 어릴 적 앨범 속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1970년생 서울 은평구에서 자란 김수진. 당신 맞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 절박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장례 후 낙골당까지 다녀온 직후 몸도 마음도 축 늘어진 상태였지만 어제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근처 조용한 카페,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혁입니다. 56, 인천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합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엔 깊은 주름과 오랜 고단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죠. 어머니는 박영순. 작년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왜인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준혁아, 엄마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가 있다. 너한테는 누나가 있었어. 1970년에 태어난 수진이라는 아이야. 엄마가 그 아이를 찾지 못하고 갈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찾아줄 수 있겠니? 1970년생. 수진.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안 믿었어요. 약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줄 알았죠. 하지만 어머니는 너무나 또렷하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1970년 초봄, 23세 박영수는 첫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군 복무 중 시댁과의 불화로 친정 은평구 단칸방에서 홀로 육아. 100일간 넘긴 어느 날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갔다가 아이가 사라졌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대요. 오히려 미혼모가 아이를 버린 거 아니냐는 의심만. 내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 젊은 여인의 절망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잃어버린 아이라는 건가요? 저는 김재식, 이정희 부부의 딸입니다. 호적에도 저도 그게 이상했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 1970년 5월 15일. 은평구 병원 영아 실종 사건. 생후 3개월 여아 실종 기사입니다.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기 힘들었죠. 같은 해 5월 20일. 은평구 보건소 기록. 김재식, 이정희 부부가 생후 3개월 김수진을 호적에 올렸습니다. 실종 5일 후입니다. 나는 토할 것 같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것도 있습니다. 낡은 봉투에서 작은 금팔찌가 나왔습니다. 안쪽에 수진이 새겨져 있었죠. 어머니가 돌잔치용으로 미리 준비하셨대요. 팔찌를 만지는 순간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첩이 떠올랐죠. 유독 내 100일 전 사진만 없었던. 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상에서 녹음한 듯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우리 수진이를 꼭 찾아줘. 그 아이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정말 사랑했다고 전해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내 삶을 찢어놓을 건 분명했다. 박준혁 씨를 만난 후 일주일. 불면의 밤이 계속됐습니다. 회사에선 평소처럼 보이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그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쉰내에 인생의 토대가 무너지는 공포.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동사무소, 주민등록 초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1970년 5월 20일 김재식과 이정희의 딸. 하지만 실제 생일 3월 10일과 신고일의 2달 차이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은평구 옛동네. 한옥은 빌라로, 구멍가게는 편의점으로. 모든 게 변했지만 오래된 부동산은 그대로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사신 분들 아세요? 앞집방 여사님. 60년 넘게 사셨지. 80 넘은 박 여사님. 지팡이를 짚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김재식 씨? 세무서 다니던 양반이지. 자네가 그 집 딸? 네, 맞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닮긴 닮았네. 근데 자네가 그 아이 맞아?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1970년 봄. 김재식 부부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지. 이정혜 씨 임신한 것도 못 봤는데 갑자기 3달 아기가 나타났어. 동네가 발칵 뒤집혔지. 어디서 데려온 아이 아니냐고. 숨이 막혔습니다. 내 몸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죠. 이정혜 씨가 아기 다루는 게 서툴더라고. 젖도 안 나온다며 분유만. 처제치곤 이상했지.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가운데 혹시나가 뿌리를 내렸다. 집으로 돌아와 다락방의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 낀 사진첩, 가족사진, 동생들, 학교 입학식. 정말로 내 100일 전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100일 사진마저 집에서 찍은 흐릿한 것뿐. 앨범 뒤쪽 비닐에 쌓인 서류들.
출생증명서에 찍힌 후견인동의 도장. 왜 친부모가 있는데 후견인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동생, 누나, 고모가 이상한 말을 하셔서 너희 누나 얘기는 이제 해도 되겠지라고 고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술에 취한 고모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평생 입 다물고 있어서. 고모, 제가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친딸이 아닌가요? 침묵. 그리고 터져나온 진실. 1970년 봄, 네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만났어.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울면서 찾아왔대. 며칠 후 네 아버지가 갑자기 아이를 데려왔어. 그게 너야. 내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럼 절 훔쳐온 건가요? 아니야. 그 여자가 버렸는데 자기가 거둔 거라 했어. 법적으로도 문제없게 처리했다고. 근데 나는 그 여자랑 무슨 사연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지. 이정희 어머니는요? 처음엔 반대했지. 남의 아이를 왜 키우냐고. 하지만 네 아버지 무릎까지 꿇었대. 결국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너는 김수진이 된 거야. 그 순간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도 사라져버리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아버지 서재를 뒤졌습니다. 서랍장, 금고, 책 사이. 마침내 1970년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5월 10일. 영순이 찾아왔다.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운다. 어떻게 해야 할지. 5월 15일. 병원에서 아이를 찾았다. 버려진 아이라고 한다. 영순이 아이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영순은 이미 정신이. 아이를 맡길 수 없다. 5월 20일. 정희를 설득했다. 우리가 키우기로 했다. 영순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게 아이를 위한 최선이다. 수진아, 언젠가 이 일기를 본다면 아버지를 용서해 주렴. 손이 멈출 수 없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낡은 편지 봉투. 박영순. 그 편지 봉투에 적힌 이름은 낯선 남자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2010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쓰신 편지. 끝내 붙이지 못한. 영순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도 보낼 용기가 날지 모르겠다. 정희가 떠난 지금 더는 이 진실을 혼자 품기가 힘들구나. 40년 전 그날. 내가 울며 찾아왔던 날.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누가 데려간 것 같다고 하소연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아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걸. 그날 병원에는 내 처남이 있었거든. 처남이 목격했어. 내가 화장실 간 사이 누군가가 아이를 데려갔다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정이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정혜 씨가 나를. 정희는 3번의 유산 끝에 포기하고 있었다. 의사는 더 이상 아이를 갖기 힘들다고 했고, 그런 정희가 그날 병원에서 내 아이를 보고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희와 크게 싸웠다. 아이를 돌려주자고, 이건 범죄라고. 하지만 정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 자살하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손목까지 그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차분하고 품이 있던 그분이. 나는 비겁했다. 정희도 지키고 싶었고 내 아이도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정희와 함께 키우기로. 대신 너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전하기로. 처남을 통해 가짜 사망 서류까지 만들었지. 편지지가 눈물로 번졌습니다. 내가 미쳐버릴 줄은 몰랐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죽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수진이는 우리 아이가 되어 있었고 정희도 수진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정희 어머니, 그분도 피해자였구나.
광기와 모성이 뒤엉킨 상처투성이 여인.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 수진이를 볼 때마다 내 얼굴이 겹쳐 보였고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그래서 나는 수진이와 제대로 정을 나누지 못했다. 아버지의 거리감. 그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영수나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란 걸 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정말 잘 자랐다.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편지는 이어졌지만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박준혁 씨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계셨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5살 때까지 퇴원 후에도 평생 약을 드셔야 했고 가끔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의 자식들. DNA 검사를 해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지난 50년이 되돌려지나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셨어요. 수진이를 찾으면 미워하지 말라고. 그 아이도 피해자라고. 오히려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박영순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정희 어머니도 결국은 아이를 갖고 싶었던 한 여자였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내 안엔 여전히 분노와 슬픔, 연민과 배신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해하려 애쓰지만 완전히 받아들이기엔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1년. 표면적으론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집, 같은 일상. 하지만 내면의 균열은 여전했습니다. 남동생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누나는 누나야. 피가 섞였든 아니든. 고마웠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박준혁 씨와는 가끔 연락합니다. 명절, 제사, 어버이날. 박영순 어머니 납골당에 함께 갔습니다. 납골함 앞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러봤죠. 무언가 풀리는 듯 했지만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DNA 검사는 안 하기로 했어요. 과학적 증명이 뭐가 중요한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답이 없다는 건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와 이정희 어머니 무덤에도 갑니다. 처음엔 배신감과 분노뿐이었죠. 이제는 조금 이해합니다. 각자의 상처, 각자의 선택. 완벽한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었다는 걸. 하지만 여전히 용서는 어렵습니다. 김 부장님, 요즘 달라 보여요. 회사 동료의 말. 편안해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그저 포기했을 뿐입니다. 평생 느꼈던 이질감, 거리감의 이유를 알게 됐으니 더 물을 게 없었죠. 만약이라는 질문은 여전합니다. 만약 박영순 어머니가 날 키웠다면? 만약 진실이 일찍 밝혀졌다면? 하지만 이제 그만 묻기로 했습니다. 삶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누나, 라고 불러도 될까요? 박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누나. 처음 듣는 호칭, 따뜻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운명으로 엮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거울을 봅니다. 54살 김수진의 얼굴. 누구를 닮았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박영순인지 이정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인지,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나는 끝내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앞으로의 나는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나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충분한지는 앞으로 살아보면 알겠지요.